자, 이제는 공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를 이해했기 때문에 공급은 좀 쉬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재 어디로 보시냐면요. 자, 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 자, 테마 30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급은 영어로 supply라고 해요. supply. 이렇게 하세요. 슈퍼마켓 S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공급은 뭐라고요? S 이렇게 합니다. 정의 이렇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은 뭐예요?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이죠. 제한화 서비스. 자, 우리 이제 그 서비스 대신에 우리가 부동산 이렇게 할게요. 부동산을 판매하고자 하는 하는 욕구 의도예요. 의도. 자, 판매를 뭐 대신 매도 임대라고 해도 되겠죠. 부동산이니까. 자, 그러면 1번 일정 기간 그러면 유량인가요? 네, 유량. 저량도 있어요. 일정 시점 존재하는 주택량. 그 다음 두 번째 사전적 개념을 다룰 거예요. 사전적 개념. 실제로 판매한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판매한 양이 아니라 판매하고자 한 양.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효 공급이에요. 자, 유효 공급이란 공급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공급 능력은 두 가지예요. 생산해서 공급할 능력이 있거나 물건을 확보해서 공급할 능력이 있거나. 내가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먹는다. 그러면 그 커피 파는 편의점 사장은 공짜가 맞습니다만 본인이 만든 커피가 아닐 수도 있죠. 캔커피 같은 거.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자, 우리 부동산 같은 뭐 건설업자 같은 경우 그래서 뭐 개발 건설업자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부동산 소유자도 해당이 돼요. 기존 부동산 소유자. 무슨 말이냐? 내가 아파트를 사가지고요. 살다가 시장에 매물로 내놓으면 나도 시장에서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를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공급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공급함수는 수요함수 배웠으니까 쉽겠지 뭐. 그건 네 생각이라고? 자, SX. 그래, 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예요? 공급량이에요, 공급량. 이게 정수변수인가요? 독립변수인가요? 정수변수, 결과. 아, 참나. 자, 그 물건의 가격, 정수변수인가요? 독립변수인가요? 독립변수, 해당 상품의 가격. 그랬죠? 해당 상품. 대표적인 독립변수였죠. 그죠? 이게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뭐 테크닉, 건축기술이라든지 생산 요소 가격, 그다음에 예상 가격, 관련자의 가격, 뭐 이자율, 정부의 정책 등 버라이어티 합니다. 에세트라 에세트라. 이렇게 빈칸 채울 수 있겠죠. 지금 해도 똑같아. 수요 대신 공급이라 바꾸기만 된다니까. 알아서 하시다 해줄게. 이따가. 자, 이것을 이제는 뭘로 하냐면 자,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로. 자, 이제 그래프 배웠죠? 점점 이 목소리 약해지는 건 또 뭐야? 자, 이거 무슨 축? 정축. 또 영어로는 Y축. 여기는 횡축 또는 뭐? X축. 여기 무슨 축? 우축. 여기 좌축. 상하나 알 것이고요. 단위단가기 100이라 칠게요. 10단위 이렇게 합니다. 이 점 찍어볼게요. 자, 이 점은 그래서 단위단가기 100일 때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량이 10단위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집을 받고자 하는 이 가격은 집을 받고자 하는 최대 가격이다, 최소 가격이다. 최대 가격은 백지수표라니까. 수요자가 지불하는 최소 가격은 공짜고, 그러니까 수요의 경우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이고, 공급의 경우는 뭐예요? 집을 받고자 하는 무슨 가격이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최소 가격이 되는 거예요. 양은 똑같이 최대량 맞아요. 수요나 공급이나. 잊지 마세요. 자, 만약에 자, 이제 봅니다. 가격이 상승합니다.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은 뭐 하더라 보고? 동일하다 보고. 그러니까 모든 게 동일해요. 자, 뭐 제품의 질이 달라지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물건을 개당 100에 10개를 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시장에서 150 주겠대. 그럼 더 팔고 싶어, 덜 팔고 싶어? 여러분이 공급자를 생각해봐. 원래 100을 받아도 되는데 150 주겠다는데 안 팔어? 더 팔지, 더 팔지. 그 양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양을 늘리려는 거. 근데 이런 된장,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50밖에 안 주겠대. 덜 팔고 싶겠죠?
그거예요. 그게 공급자 마음이에요. 연결하면 뭐가 돼요? 선이 되죠? 이걸 뭐라 불러요? 공곡선이라 합니다. 생긴 게 어떻게 생겼나요? 생긴 모양 봐봐요. 어떤 모양이에요? 우상향한다. 우상향한다. 좌하향한다 말도 쓰지만 그것은 종이에 찢어지니까 잘 안 쓴다니까. 그냥 우상향한다로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만약 가격이 상승한다. 그럼 뭐예요? 양을 늘리죠. 그래서 공급선상의 점유이동입니다. 공급량의 증가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곡선을 따라서 우상향 이동했죠.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면 양을 줄이죠. 공급량의 뭐라고 해요? 감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봐요. 이것도 양자를 붙였고요. 곡선을 따라 점이 이동했는데 좌하향 이동하였죠. 네, 이렇게 표현 방법이. 자, 그 다음에 공급법칙입니다. 자, 이건 봐봐요. 대부분 공급자가 다른 조건이 동일화됐을 때 가격과 공급량은 대부분이 행동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공급법칙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가격과 공급량 볼게요. 가격이 상승합니다. 공급자는 양을 늘리고 싶어 한다 그랬죠. 자, 화살표 봐요.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네요. 만약 가격이 하락하면 양을 줄이려 하죠. 그래서 이때 이걸 비례라 그래요. 비례. 정의 함수관 또는 양의 함수관계 또는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도 불러요. 이게 공곡선입니다. 저게 공급자 마음이에요. 공급자 마음을 딱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한다? 공급. 알았습니까? 수요자 마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시했고? 수요. 이렇게. 마음 두 글자. 수요, 공급 두 글자. 오케이? 자, 공급자 마음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생겼네요. 공급자 마음은 이래요. 공급자 마음이. 아까 했잖아요. 그죠? 가격하고 공급량이 비례 관계인 게 공급자 마음이에요. 단위당 가격이 100일 때, 자, 물건을 10단위를 팔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합니다, 이제. 두 가지 이상 조건을 변화시키면 결과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만 변하냐면, 그 제품을 만드는데 생산비가 이제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야. 여전히 얼마 받을 수 있는데, 100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생산비 절반밖에 안 되는 거 더 많이 생산해서 파는 게 이익이죠? 네. 그래요. 양을 늘리려 한다. 이런 가격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공급자도 생산비 절반밖에 안 된다면 더 늘리겠죠? 그래요. 늘리지. 다 늘려. 이게 주어진 모든 가격 공급의 의도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공급자 마음이에요. 증가시켰다 이 말이에요. 공급수가 어디로 이동했나요? 우측 이동 또는 우하향 이동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동한 게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라 해요 이거? 공급의 증가라고 하자. 마음이 증가한 거라고 하자. 공짜 마음은 공곡선인데 공곡선 자체가 공짜 마음이에요. 공짜 마음 뭐 어떻게 생겼다? 우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모든 가격에서 공급을 늘리려 한다. 됐습니까? 이건 어때요? 정부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거래를 규제합니다. 그럼 어때요? 양을 늘릴 수가 없죠? 그러면 똑같은 거야. 아니면 생산비가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양을 줄이려 하죠. 그럼 양이 이렇게 줄고.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양이 변하긴 변했는데 원인이 해당 상품 가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공급의 감소라고 해요. 공짜 마음 자체가 이동했으니까 공급의 감소라고 해요. 오케이? 공급이 좌측 이동하였다.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갔다 하면. 좌상향 이동하였다. 이 표현도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표현 방법이 그렇게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아까는 뭐예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이건 곡선 자체 이동. 공짜 마음을 도출하기 위한 것은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니까 인정합니다. 공법칙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짜마다 달라요. 이따 보면. 그래서 공법칙 부를 수가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별거 없네. 응?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봐봐요. 어디로 갈까요? 77페이지 볼까요? 찾았어요? 거기 5번 이제 한번 봐봐요.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 나와 있죠? 아, 이것은 뭐 수요 또 해야 돼 이거? 노가다야 노가다. 여러분 테마 35에다가 빈칸을 바로 채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35 열어봅니다. 뭐라 돼 있어요? 개별 공급국서가 시장 공급서 나와 있나요? 자, 거기 보니까 왼쪽에 개별 기업의 공급선 수평제 값했네요. 똑같이 보다 완만하고 보다 탄력적이고 우측 이동했네요. 새로운 공급자 들어오면 공급선이 보다 우측 이동하겠죠? 공급이 증가 요인도 됩니다. 핑크 채워볼게요. 기억이 뭐가 들어가요? 수평적 하악. 니는 뭐가 들어가요? 완만. 디귿은 우측. 아까 수요가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더 할 게 없어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본서 그거 됐고요. 78쪽 가보니까 공급량이 변화하고 공급이 변화, 이것은 테마 30이라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양갈 1번 공급량이 변화 보니까 원인이 부동산 가격이 원인이에요. 양갈 2번은 공급이 변하는데 원인이 뭐예요? 이외의 요인이 변동하는 겁니다. 자, 79페이지 볼게요. 공급 변화 그래프 있나요? 수요국수를 그려놨네요. 스티커 받았어요? 네. 그거 붙이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으면. 이거 나중에 출간된 책은 이게 수정이 됐답니다. 근데 초기 출간은 이렇게. 자, 이게 뭐 우리 책들이란 게 뭐 출판사하고 호흡이 또 잘 안 맞는 것도 간혹 있어요. 그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출판사는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냥 그렇다 생각하세요. 강의 노트는 오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는 79페이지 하단을 계속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는 7번이 뭐예요? 공급 변화 요인. 그렇죠? 그러면 이건 곡선 자체가 이동시키는 요인이고요. 그 종류가 얼마나 많게요. 자, 하단 봐봐요. 다른 부동산 가격 변화도 있고요. 넘겨보니까 블라블라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체지 보완제 또 나왔어요. 그래서 강의 노트는 테마 33을 보고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알았죠? 자, 우측으로 좀 갈게요. 대체제 보완제 설명합니다. 대체제 보완제. 공급의 경우도 대체제 보완제가 있어요. 대체제는 대신 바꾸어 생산 공급하여도. 왜 생산 공급하여도 그러냐면요. 생산자도 있고 떼다 파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요. 생산성, 수익성에 차이가 없는 제와 이게 뭐예요? 대체제예요. 보완제는 함께 생산 또는 공급 시 생산성 또는 수익성이 커지는 제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체제는 그나마 용이한데 보완제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따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공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이 공간을. 자, 대체제 들어갑니다. 대체제. 그 다음에 보완제. 독립제는 안 할게요. 설탕하고 아파트 공급량이야. 아이, 또 해라고 그걸? 봐주라. 예? 됐죠?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자, 대체제 들어갑니다. 자, PY, QY, QX, PX. 여기도 PY, QY, QX, PX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죠. QX, 이게 PX 이렇게 돼 있는데 공점하면 어떻게 생겼다? 우상향한다. 맞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여기도가 이렇게 변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변했는데 원인이 해당 상품 가격의 원인이 아니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건설업자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건설업자야. 아셨어요? 그렇게 생각해라고요. 자, 여러분이 건설업자인데 건설하려면 바닥에 토지가 있어야죠. 자, 택지가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이 택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나 오피스 빌딩을 지으나 분양임대 수입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대신 받고 생산 공급하여도 생산수 수익성이 차이가 없죠? 공급자 입장에서 대체제예요. 공급자. 여러분 건설업자로 생각해보라고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건설업자 비행해야 돼요. 그럼 여기 봐요. 여기 아파트. 여기가 오피스 빌딩.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품을 하면 아파트 짓는 거고 하늘 보고 오 그럼 어때요? 오피스 짓는 거예요. 오늘 미세먼지 없네. 오 그럼 오피스 짓는. 그런데 예전에 아파트 지으나 오피스 지으나 수입이 같았는데요. 아파트가 이제는 값이 올라서 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설업자예요. 어떤 거 지을래요? 그렇지. 그게 공급법칙이지. 가격 상승하면 공급법칙에 따라 아파트 공장 늘리겠죠? 지금 택지 아파트 짓고 있어요.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대신 뭐를 줄여야 돼요? 오피스 빌딩 줄여야죠. 줄여야 돼요. 자, 내가 시장을 대표하는 건설업자로 해봐요. 다른 조건은 동일하도 했으니까. 그러면 오피스는 품귀 현상이랍니다. 양이 공급이 많이 안 되니까.
공급이 감소합니다. 가격이 어떻게 해요? 비싸질 수가 있겠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때요, 이제? 아파트가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공급법칙에 따라 양을 줄이겠죠? 대신 택지에다 못 지어요? 오피스텔. 여러분, 오피스텔 공급을 막 증가시켰어요. 흔해졌죠? 가격은 하락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우리 수의 경우하고 거의 결과가 같습니다. 자, 뭐예요? 양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대체 가격이 같지요? 그 이유는 여기서 한번 뒤집어지고 여기서 또 뒤집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결과는 공급 측면에서도 대체익은 같아지는 거예요. 결과는. 그게 시장의 논리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똑같아. 하세요. 양을 대신 대가 같다. 시작. 양을 대신 대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행이죠? 수요하고 다르지 않아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 보안제는 좋은 사례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아파트를 공급했습니다. 그럼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은 아파트 공급과 별도로 공급합니까? 옵션입니까? 필수야, 필수. 주차장 없는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생산 공급에서 따로 거래되는 그런 상품이 부동산은 좀 드물어요. 힘들어. 그럼 지금까지 생산에서 보안제를 뭘 많이 사용했냐면 이거 많이 썼어요. 후지 카메라, 후지 필름. 코닥 카메라, 코닥 필름. 그리고 뭐라고 광고했냐면 후지 카메라에는 후지 필름, 코닥 카메라는 코닥 필름 최고 이랬어요. 전에 이제 인화를 해보면 후지 필름은 약간 푸른빛이 더 많이 들고 코닥 필름은 좀 붉은빛이 많이 돈다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우리 봐도. 여하튼 간에 그 두 물건을 동시 생산해서 팔게 되면 어때요? 함께 생산 공급시 유리하죠? 맞잖아요. 그러나 필름 따로 카메라 따로도 팔리죠. 근데 우리는 주차장 따로 아파트 건물 따로 팔아요? 거래가 이루어져요? 주차장 따로? 안 돼. 힘들어. 그래서 이게 부동산 좋은 사례가 없어요. 좀 이따 제가 사례 하나 말씀드릴 텐데 일단 더 해보죠. 농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게 잘 어울려요. 여러분 깻잎 가격이 막 올라요. 그럼 농부들은 뭘 심을까요? 깻잎 심으면 깻잎 썩어요. 들깨를 심죠. 당했죠? 자, 들깨 씨앗을 뿌리면 이제 깨가 이렇게 자 속았죠? 자, 깻잎하고 들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따로 생산되는 게 아니라고요. 소를 도축하면 소고기와 소 가죽 나오죠? 이런 게 이제 생산물에서 보완관계가 확실합니다. 따로 나중에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것이 보완관계예요. 부동산은 좋은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사우나를 갔다 오다가 어떤 오피스 빌딩 앞을 지나다가 딱 보면서 그것을 착안했습니다. 보니까 요즘은 오피스텔이 도심에 있게 되면요. 낮에는 주차장이 거의 비어요. 그죠? 근데 도심에는 또 직장 생활하는 오피스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좀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낮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외부 사람을 받아서 수입을 얻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은 주변 주차장 상품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게 좋은 사례야. 그래서 그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오피스 빌딩이 있습니다. 오피스 빌딩. 근데 유료 주차장이 운영이 돼요. 이건 밤에만 사람 오지 낮에는 거의 텅 비어 있거든요. 그럼 낮에 이 유료 주차장은 주변에 있는 유료 주차장과 경쟁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해졌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례를 구하려고 얼마를 했는지 아세요? 자, 가격이 상승합니다. 오피스텔. 여러분 건설업자예요. 뭐예요? 공급을 늘려야죠? 공급법칙에 따라 늘려야죠. 그럼 함께 뭐예요? 주차장도 늘려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공급도 늘려요. 자, 그러면 시장에 유료 주차장이 늘어난 셈이 돼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유료 주차장료 비용, 자, 값은 어떻게 돼요? 하락해. 맞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어때요? 오피스 돈이 안 된대요. 공급업체 양을 줄이겠죠. 함께 이런 것도 적게.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유료 주차장 가격은 비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봐봐요. 양을 함께 보가 다르다. 똑같아.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 대치지 보완제가 나왔는데 가격하고 양을 물어보면 수요든 공급이든 신경 쓰지 말고 답을 고르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A와 B가 대체적 관계를 한다.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B 부동산 가격은 대가 같다 상승.
알았습니까? 그럼 A 부동산 가격 상승하면 B 부동산 공급은 A 부동산 가격 상승 공급법칙 공급량 늘리죠? 대신 감소 이렇게 양을 대신. 자, A와 B 부동산이 보완관계로 한다.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B 부동산 가격은 하라. 수요든 공급이든. 알겠습니까? 합격이네? 응? 대치 보완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대안이 없어, 대안이. 그러니까 맨날 그거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응? 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습을 오래 해오신 분일수록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거 버리기 싫어해요. 새로운 걸 하니까 두렵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하니까 제가 시킨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절대 안 틀립니다. 자, 됐고요. 자, 여러분 이제 더 볼게요. 더. 자,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80페이지 보면요. 생산비용 변화 막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양 가지고는 시험 못 봐요. 그래서 강의 노트로 바로 갈게요. 테마 34 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테마 34 보도록 할게요.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테마 45라고 적어놨었죠? 아까 그렇게 했습니다. 영도 전환이 용해이들 영도 변경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영도 전환을 통해서 전환 후에 영도의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택지가 부족하다 농지를 택지로 전환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배웁니다. 그 다음에 2번 나대지가 뭐예요? 낮이면서 대지인 거예요. 자, 건축물이 없지만 건축하는 토지가 뭐예요? 나대지. 이걸 왜 취득을 할까요? 왜 사요? 1번 그 토지 위에서 팽이치기 위해서, 2번 건물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건설해서 공급하고 분양하겠죠. 이용가능 측정인데. 3번 들어갈게요. 금리가 인하됐어요. 건설업자도 건축자금 조달하는데 금융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게 감소하면 공급은 증가. 4번 양도소득 인하는 누가 관련되냐면요. 옆에다가 적어요. 기존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양도소득세율 인하는 누가 관련이 있다? 기존 부동산 소유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공급자, 생산자, 매도수 증가. 시장 공급이 증가하는 거 아까 보셨죠? 공급 증가고요. 6번 건설 보조금을 지급하면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죠? 공급은 증가할 겁니다. 7번 건축기술 향상 등에 따른 생산비 절감이나 하락이 일어났다. 공급자 입장에서 유리하죠? 공급을 증가시킬 겁니다. 그 다음 줄이 중요합니다. 자, 토지가격 하락에 따른 주택공급. 자, 이렇게 나오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주택공급은 감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냥 물어봤더니 이래요.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자는 토지 공급을 줄이려 하고 가격이 싸졌으니까 그래서 주택은 토지가 필요한데 토지 공급이 안 늘어나니까 주택 공급을 줄지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갑자기 그 이야기 들어갖고 이제 큰일 났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토지에다 밑줄 그어요. 토지에다 밑줄 그으라고요. 그었어요? 그 아래에다 적습니다. 생산 요소. 그게 뭐라고요? 생산 요소예요.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은 생산비 절감이죠? 그 다음에 주택에다 밑줄 그어요. 밑줄 그었어요? 적어요. 토지 플러스 건물. 지금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원인이 뭐예요? 생산비가 절감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택 공급은 증가한다. 여기 2번 정도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상품이 뭐예요? 주택 공급이죠? 주택 공급을 늘리려 했는데 생산 조소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급은 증가하는 거라고요. 무엇을 공급하는데? 주택을 공급해, 토지를 공급해. 주택 공급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토지 플러스 건물을 공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문제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이거 잘 틀립니다. 자, 조심하세요. 방금 듣고도 헷갈렸다. 별표 엄청 쳐버려. 8번 들어갑니다. 이용 가능한 주택 재고량 감소. 철거득으로 오피스텔 재고량 감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앞으로 공급을 늘려야지. 건설업자 뭐 하냐고. 공급을 늘려야지. 그죠? 그래야 돈이 되니까. 9번 들어갈게요. 여기 잘 틀려. 호경기 등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대감. 또 나왔네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봐요. 건설업자는 뭐예요? 택지 확보해서 건축해야죠. 착공 들어가야죠. 의도가 공급을 증가시키고 싶어 해요? 감소시키고 싶어 해요? 증가. 그런데 기존 부동산 소유자는 행동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부동산을 지금 팔면 5억인데 앞으로 값이 오를 것 같네요. 주변이 뭐 신도시 발표되고 그래가지고요. 7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만 지나면. 그럼 지금 팔아 나중에 팔아. 그러니까 달라. 자, 담배를 예를 들겠습니다. 수요자 공급자가 어떤 마음 차이가 있는지 잘 봐요. 담배 가게에
담배를 사러 가는 사람은 뭐예요? 수요자 맞죠? 담배 가게에서 담배 파시면 공급자 맞죠? 근데 그분이 담배 만들었어요? 떼다 팔아요? 그러나 기존 부동산 소유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담배 값이 내일 2배로 올라요. 수요자가 하는 행동은 지금 사, 내일 사. 지금! 현재 수요를 증가시킨다니까. 담배가 합니다. 아저씨 담배 주세요. 내일 가면 2배로 오르니까. 그럼 아저씨가 뭐래? 다 팔렸어요. 그래요. 언제 팔려고? 그래. 근데 창고 문이 열렸는데 쌓여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때요? 재밌죠? 자, 부동산 공급이었습니다. 수요를 이해하니까 공급이 훨씬 쉬워졌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81페이지 봅니다. 8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공급의 특성 나와 있나요? 보이세요? 네, 거기는 테마 36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테마 36. 그래서 테마 36은 교재에 없는 것까지 추가로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공급은 또 추가로 살펴보는 이유는 부동산 공급은 일반 지하고 좀 다르게 공급이 불가능한 게 하나 있습니다. 토지 우리 어떻게 했어요? 토지 무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무리적 공급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부중성이어서요. 빈칸 채워봐요. 수직선이죠? 수직선. 그런데 경제적 공급은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에요. 그래서 가능해요. 그래서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기 때문에 자, 아마 강의 노트에 병합 분할 가능성과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모양이 돼? 우상향 형태가 된다. 이거예요. 양을 늘릴 수 있는 형태. 물적 공급 다시 한번 봐볼게요. 우리 다 이미 했어요. 부중성 하면서. 자, 가격, 양. 봐요. 이 가격 수준에서 양이 이만큼 있는데 가격이 서로 상승한다 할지라도 양을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연결하면 이렇게 돼. 수직선. 맞죠? 자, 이게 토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토지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로 가정합시다. 지구상의 토지가 1000제곱미터밖에 없어요. 근데 말입니다. 절반이 농지고 절반이 택지예요. 500, 500. 근데 택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농지 500제곱미터 중에서 200제곱미터 택지로 바꿨어요. 그럼 택지량은 500에서 700으로 늘겠죠. 그러나 농지는 500에서 300으로 준다. 더해보면 전체 가용할 수 있는 토지는 여전히 몇? 1000제곱미터. 물질량은 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경제적 공급은 용도전환을 통한 공급인데 만약에 여기를 택지량이라고 적으면 양이 늘어난 것으로 표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택지가 500에서 700에 늘었죠? 그러니까 그 그림 우려보면 이런 스타일이 됩니다. 가격 올랐을 때 용도전환에 제한이 없다면 500에서 700으로 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경제적 공급입니다. 만약에 값을 오르고요. 용도 전환에 대한 제한이 없고 시간을 더 충분히 준다. 아까 이것은 뭐 6개월 준 건데 1년 준다. 그럼 어때요? 동일한 가격수로 양을 더욱더 많이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다 완만해져요. 이렇게 SP. 둘 중에 어떤 게 장기예요? 완만한 게 이게 장기. 장기가 더 완만하다. 이게 상대로 뭐예요? 단기. 가파르다. 지금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 완만, 단기, 가파르다. 가파르. 지금 빈칸 채웠어요? 그래서 우상 형태. 여러분 건물은 어때요? 건물은 무료적으로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용도 전환도 가능하죠? 그렇죠. 중축, 개축 뭐 이거 다 됩니다. 다. 그래서 우상형 공곡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 단지 하나 건설하는데 2년 이상 걸려요. 기존 뭐 재건축 같은 경우 철거도 하고 다시 막 작업 들어가면요 2년 이상 걸린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양을 늘릴 수 있으니까 우상향 그거 맞는데 일반 지하보다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셨죠? 자, 여러분 이 지역에 갑자기 인구가 10,000명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10,000명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다음날까지 다 만들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말이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주택량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상공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양이 불변인 것처럼 보여요. 일정 시점 존재하는 주택량을 주택 저량 공급량이라고 했죠? 아까 그랬다고요. 에? 그래서 이것은 마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주택 저량을 이야기했을 때는 사진 찍었을 때 모습이에요. 활동 사진이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수직선으로 해서 분석을 많이 합니다. 거기 봅니다. 주택 절약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량 공급 측면이잖아요. 무슨 형태다? 수직선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건 시간이 지나야 변해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다음에 분석을 좀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재에 없죠? 네, 제가 정리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야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걸 했는데 수요 공급 이론을 이제 정리를 좀 했고요. 이런 수요자 공급자가 시장에 만나는 것까지 할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그럼 거리가 이루어지겠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Q P 공급자 마음은 우상향한다. 수요자 마음은 우하향한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 균형이 도달하면 수요자와 공급자 의도가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단위당 가격이 100이다. 이 10단이다. 이 말이에요. 좀 여러분이 수요자예요. 물건 샀어요. 개당 100원에 10개 샀어요. 그럼 돈 얼마 줘요? 계산이 안 돼? 물건 한 개에 100원이라니까? 10개 샀다니까? 얼마 줘요? 1000원. 그 계산하는 방법은 100 곱하기 10이에요. 이 면적이. 그럼 그게 공급자의 수입입니다. 그럼 둘 마음이 일치한 게 뭐예요? 균형 가격이 100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균형 수급량 거래량이 100이란 거 아니에요? 균형이 도달하면 균형 가격이 하나, 균형 수급량 하나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함수가 주어지면 이걸 놓고 풀면 돼요. 그건 이 다음에 한 번만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됐어. 그런데 균형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야. 자, 외부에 어떤 자극을 가하지 않으면 현 상태를 지속하려는 유형, 이퀄리브리엄, 균형 그럽니다. 흔들바에 밀면 불균형, 시간 지나면 멈추죠? 균형. 오케이? 우리 흔들바에 밀듯이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값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공급자 의도가 달라. 수요자는 값이 비싸면 양을 줄이려 합니다. 공급자 양을 늘리려 합니다. 수요 의도는 여기 와 있고요. 양이 작네요. 공급 의도는 이렇게 많아요. 값이 비싸니까. 공급이 훨씬 많죠? 이것을 공급이 더 많다고 해서 excess supply라고 하고요. 번역은 초과 공급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주의해야 돼요. 초과 공급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보면 우리 수험생들이 야,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초과된 공급 이렇게 기억하세요. 알았습니까? 초공급은 뭘 줄인 거다? 초과된 공급. 그럼 대답해요. 공급이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공급이 많다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시장에 살려고 하는 양보다 팔려는 양이 많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은 하락하겠죠? 가격 하락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하락. 그럼 뭐예요? 가격 하락하면 수요자는 양을 늘리고 공급자는 양을 줄여서 다시 균형으로 와요. 이건 어때요? 값을 한번 낮춰보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 공급자는 양을 줄이라고 수요자는 양을 늘리려 합니다. 공급 의도는 여기 있고요. 수요 의도는 여기 있어요. 수요가 더 많아졌죠? 이걸 excess demand라 해서 초과 공급 수요라고 해요. 초과 수요. 그리고 초과된 수요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초과 수요란 수요가 많은 거예요? 공급이 많은 거예요? 수요가 많은 거예요. 살 의도가 많아.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 것 같죠? 상승. 이렇게. 가격은 상승한다. 부동산 시장이 초과 공급이라면 가격은 하락하고 초과 수요라면 가격은 상승한다. OX. O입니다. 그게 출제된 지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내일 보면 알까? 사우나 가면 모래시계 있어요. 모래시계. 모래시계 알아요?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격 하락. 위쪽에서 공급하죠? 초과 공급. 위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머리가 쌓이죠? 쌓이면 위로 올라가. 모래 방향이 이렇게 가. 가격이 상승. 받아들이니까 아래는 초과 수요. 됐어? 자, 여기까지 했고 잘 집중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해당 상품 가격이 변했을 때 갭이 생겨서 조정 과정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는 것도 배웠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프가. 했다며. 뭐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니까. 이건 곡선 자체가 이동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한 걸 해봐야지. 그냥 끝낼 줄 알았죠? 자, 곡선 자체 이동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강의 노트로 보는 게 좋아요. 교재에 있는 그림이 좀 부정하니까. 한 장 넘겨볼까요? 몇 페이지야? 테마 몇 번이에요? 38인가요? 38 보고 강의 듣습니다. 테마 38이랍니다. 자,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를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하나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아까는 수요와 공급을 따로 살펴봤는데 이제 그래프가 같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그런데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요가 증가했다는 수요가 우측 이동 또는 우상 이동 아닙니까? 이렇게 우측 이동하였다, 우상 이동하였다 다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양 크기를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게 수요 증가입니다. 수요 증가. 자, 봐요. 주어진 가격수에서 원래 규정점에서는 둘이 양이 같았어요. 수요나 공급이나. 근데 공급은 그대로고 수요가 변했죠? 그럼 이 가격수에서 공급은 여기 있는데 여전히 수요는 여기까지 갔네요. 뭐가 더 많아졌나요? 수요가 많아졌어요? 공급이 많아졌어요? 수요가 증가했잖아. 공급은 여기 있고 그대로 수요 곡선만 움직였잖아. 양이 증가했지. 그럼 뭐가 많아? 수요가 많아. 그럼 뭐라 불러? 초과 수요. 그럼 가격은? 모래시계 아래쪽이야. 모래시계 아래쪽. 모래 쌓여. 상승. 그림 봐봐. 그래프. 4개 중에 첫 번째 그래프 되겠습니다. 초과 수요라 돼 있나요? 그럼 이렇게 돼요. 여기 봐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짜 양을 늘리려고 수요 양을 줄여서 이 점으로 가요, 결국. 그럼 새로운 규정점이 여기에요, 여기.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뭐예요? 증가해요. 이만큼. 이만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기본서가 초과 수요, 초과 공급 표현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고 그런 논리를 좀 아셨으면 해요. 이렇게 알아놓으면 이 다음에 약간 응용된 것도 풀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거 봅시다. 수요가 감소합니다. 공급은 그대로고 수요수 자체 이동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주어진 가격 수에서 공급은 여기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여기까지 왔네. 공급이 많아진 거죠? 모래시계 위쪽이네요. 초과 공급이에요.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자 양을 늘리고 공짜 양을 줄여서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면 이런 사를 바꿉니다. 명동에 매장 그대로인데 중국 관광객이 2배로 늘었습니다. 수요 증가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래량 많아질까요? 네. 가격은 슬금슬금 올라가요. 이건 어때요? 사드2 또 설치했어요. 중국 관광객이 안 와요. 그럼 거래량이 줄겠죠? 수요 감소. 매장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 팔아야지. 건물 임대료도 내야 되는데. 가격이 하락합니다. 됐어요? 그래, 이해했어요? 그래요? 이해했군요. 자, 이제 공급 증가. 리액션 좋아. 나 참 마음에 들어. 공급 감소. 근데 미리 앞서지 마요. 누구 이야기인지 알지? 자, 다른 수험생 방해된다잉. 하지 마잉. 자, 이거 봅니다. 이제는 공급 증가, 공급 감소 볼게요. 수요가 일정해요, 수요가. 그런데 명동의 매장이 2배로 늘었다? 그러면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가격 수준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공급이 증가, 우측 이동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초과 공급이죠? 이제 안 해도 되겠죠. 해야 돼? 가격 노트 봐. 자, 가격이 하락해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해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고 거래량 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중국 관광객이 그대로인데 매장이 2배로 늘면 서로 경쟁에서 값을 내려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예전에 살 것보다 좀 싸졌으니까 좀 더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이해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공급이 감소합니다. 매장이 원래 100개 했는데 10개로 줄었다 한번 쳐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개 매장에서 팔아봤자 양이 한정되잖아. 그렇죠? 이거 값을 올려도 팔려. 수요자는 그대로니까.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공급 증가, 수요 감소 막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시험장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명동에 중국 관광객이 많아지고 매장은 이러면 답안지 내세요. 그래요. 저는 여러분 대학 교수가 아닙니다. 학원 강사예요. 여러분을 합격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성교육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령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이렇게 했는데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수요가 증가 그러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양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요 감소 그러면 양이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공급 증가 그러면 양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공급 감소 양이 감소. 아, 이 뒤에 두 글자는 양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화살표 표시해 볼게요. 양은 증가하고 양 감소하고 양 증가하고 양 감소하고 어때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놈하고 요놈이 가격 패턴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것은 양을 그대로 나타내지만 제가 수요란 글자 오른쪽에다 가격을 화살표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수요 증가 감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화살표 표시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가격 표시를 화살표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양이 증가하면 물건이 흔해져서 가격이 하락하죠? 봐봐요.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공급 감소는 어때요? 귀해져서 가격이 상승하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양은 증가 감소, 증가 감소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표현 자체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수요의 경우는 양의 방향과 가격 방향이 같이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공급에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가격이란 총각이 양이나 아가씨를 사귀어요. 알았어요? 수요가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며. 둘이 사귀니까 수요한다는 이야기는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야. 둘이 아주 지금 좋아, 분위기가. 자기 어디가?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 자기 어디가? 같이 따라가. 어디가? 막 이래. 근데 여기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공격적으로 바뀌었어요. 꽁해졌어요. 삐졌어요, 삐져. 그렇게 하세요. 공격적 삐졌다. 이리 가면 흥! 반대로 가. 이리 가면 뭐 흥! 반대로 가. 그렇게 하세요. 이제 안 되면 그냥 해, 그냥. 어쩔 수 없어. 자, 수요 증가 감소는 가격과 양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냐면 양을 기준점으로 삼으세요. 양 증가? 그럼 가격 상승. 오케이? 수요 감소, 양 감소, 그럼 뭐? 가격 하락. 근데 공급 증가 감소는 양과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죠? 공급 증가 그럼 양은 증가, 가격은 하락. 알겠어요? 공급 감소 그럼 양은 감소, 가격은 상승. 반대로 움직인다. 그걸 꼭 기억했습니다. 저걸 기억해야 뭘 할 수 있어요. 자, 정말 이제 중요한 거 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가 문제입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 수요는 감소했는데 공급은 증가하는 경우. 자,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둘 다 이런 경우를 한번 나눠보면 자, 여기 봅니다. 제가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이 그래프는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뿐이에요. 잘 봅니다. 만약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일어났는데 그 크기가 같다 해볼게요. 그러면 수요 증가가 이만큼 증가했는데 공급도 딱 그만큼 증가하면 가격은 불변이 돼 양은 증가해요. 근데 만약에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럼 결과는 수요 증가가 좌우예요. 수요가 이만큼 증가했어요. 자, 공급이 증가하는데 가장 적게 증가하는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불변입니다. 그리고 지가 증가해봐야 이거 이길 수 없다면서요. 그럼 결과는 얘가 좌우해. 에? 자, 스포이드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병에다가 거기다가 소주 한 병을 부으면 그건 소주지. 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주지? 안 그래요? 얘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좋아. 공급 증가 조금 증가시켜 봅시다. 그래봤자 이거보다 적게 증가해야 돼. 그럼 결국 어때요? 가격은 뭐예요? 상승하고 양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 둘이 증가했는데 공급 증가 더 커요. 그럼 결과는 뭐가 좌우할까요? 공급 증가가 크게 변한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공급의 경우는 이렇게 크게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 지가 증가해봐야 이길 수 없다며. 수요 감소가 작다? 마찬가지야. 이길 수 없으니까. 수요는 무시해도 돼요. 결과는 뭐가 좌우해?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 조금 증가했다. 그래봤자지. 가격은 뭐? 하락, 양은 증가. 저 결론이잖아요. 맞죠? 근데
시험장에 수요와 공급이 증가했다고 그래프를 3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빠지면 자빠져. 이거 하고 자빠지고 있으면 자빠져. 답안지 내려간다니까. 뭐 어떡할 거 어떡할게? 지금부터 청기누수를 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자, 해봅시다. 자, 여기 우리 했던 거 한번 해봅시다. 양 표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두 글자 읽어봐요. 증가. 여기 증가, 감소, 감소. 여기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그런데 수의 경우는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죠? 양방향하고 상승하락으로 답합니다. 여기 뭐예요? 상승. 여기 상승. 여기는 하락. 여기 하락. 그럼 여기는 가격하고 양이 반대로 움직였었죠? 가격 방향을 한번 나타내보자. 여기 뭐예요? 가격 하락. 여기 상승. 여기는 하락. 여기 상승. 자, 이렇게 해놓고 요 두 개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그러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자, P하고 Q, P, Q, 균형가격, 균형수급량을 살펴볼 겁니다. 자, 잠깐만요. 이건 가격방을 나타냈던 거고요. 이건 양방향을 나타냈던 거예요. 둘 다 양 증가죠? 양은 반드시 증가합니다. 반드시 증가하게 돼 있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더 크게 변했다? 그러면 양은 어차피 증가할 거고 문제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얘가 더 크고 가격이 상승해요. 이때는. 알았습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양 증가는 어차피 같고 가격이 얘가 좌우에 가격은 하락합니다. 근데 만약 둘이 같아? 그럼 양은 똑같이 증가하니까 상관없고 가격이 상승, 하락 서로 상승돼서 뭐가 돼? 불변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는데 크기라 말 안 해줬어요. 그럼 이런 스타일 3개 중에 뭔지 모르잖아. 이거 뭘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요. 크기가 주어지면 크기 변한 것이 결과를 좌우하고 크기 안 주어지면 뭐예요? 결과를 알 수 없다. 자, 그럼 여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가격은 둘 다 상승인가요? 반드시 상승합니다. 양은 반대로 움직이나요? 그래서 증가, 감소, 불변 또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돼요. 크게 안 좋아지면 알 수 없다. 여기는 어때요? 가격은 반드시 하락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양은 반대로 움직이나요? 증가, 감소, 불변 또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된다. 자, 여기는 뭐예요? 양은 반드시 감소하는 거 맞죠? 양은 반드시 감소, 가격은 상승, 하락, 불변 또는 알 수 없다.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잘 봅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면 반드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리랑 둘 중에 하나는 같은 방향, 나머지는 반대 방향으로 가요. 얘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얘는 같은 방향. 얘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얘기는 반대 방향. 얘가 같은 방향, 얘가 반대 방향. 여기 반대 방향? 그럼 여기 뭐예요? 같은 방향. 근데 문제가 뭐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문제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둘 다 똑같이 가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결과를 또 좌우한다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요 결론하고 요것을 철저히 학습하도록 제가 강의 노트를 아주 섬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강의 노트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교재 봐갖고는 안 돼요. 자, 봅니다. 테마 38부터 볼게요. 찾았어요? 자, 수요 증가 감소 그래프가 있고요. 동그라미 1번 찾았죠? 자, 따라갑니다. 수요가 증가할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증가란 글자 오른쪽에 까마나 살펴 양이 증가함을 나타냅니다. 수요 오른쪽에 까마나 살펴 가격이 상승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니까 PQ 그렇게 돼 있고요. 맞습니까? 동그라미 2번 수요가 감소할 경우로 돼 있는데 감소는 오른쪽 하향 살펴는 양이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수요란 글자 오른쪽은 가격을 나타내게 했는데 가격이 하락함을 나타내고 있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갈게요. 공급이 증가한다. 그럼 양은 증가한다고 증가 오른쪽에 까마나 살펴. 공급은 가격을 나타내는 공간을 수비를 했는데 아래로 하락입니다. 가격은 하락. 4번 들어갈게요. 공급이 감소할 때 양은 뭐예요? 감소하는데 가격은 반대로 뭐한다? 상승. 공급 오른쪽에 까마나 살펴죠? 지금 요거 외워야 해요. 요걸 알아야 돼. 요걸 모르면 저걸 못해요. 요걸 외워야 한다. 외워야 돼. 알았습니까? 봐봐요. 수요 증가 감소, 공급 증가 감소. 오케이? 네, 이렇게. 자, 테마 39 들어갑니다.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에는 1번 균형가격, 균형수급량 둘 중 하나는 뭐? 같은 방향. 다른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균형과 기울수가 어떻게 될까? 기억. 크기가 다른 경우는 뭐라고? 크기의 변환과 결과 같다. 크게 서로 같다면 서로 상쇄돼서 뭐예요? 불변이에요. 크게 주어지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구체적 사례 들어갈게요. 잘 따라와야 합니다. 큰 번호 2번 들어갑니다. 큰 번호 2번. 자, 동그라미 1번 갈게요. 자, 수요 증가. 증가라는 글자 오른쪽에 감 하나 살펴. 수요라는 글자 오른쪽에 감 하나 살펴. 그러니까 증가, 양은 증가. 수요 오른쪽에 감 하나 살펴. 가격은 상승이라는 뜻이에요. 공급 증가, 증가라는 글자 오른쪽에 감 하나 살펴. 공급라는 글자 오른쪽에 하나 살펴. 가격은 하락하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나요?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지. 뭐가 양이. 양은 증가 똑같잖아. 감 하나 살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반대로 움직여?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A, B, C, D 봐봐요. Q가 모두 감 하나 살펴야. 보이세요? 양은 다 증가해.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제 가격이 문제라고. 그럼 그 가격은 크게 변한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니까. 어차피 양은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understand? 그러면 A 볼게요. A 찾았어요? 뭐가 더 커요? 수요 증가가. 어차피 양은 둘 다 증가하니까 반드시 증가하겠지. 근데 가격이 문제인데 수요 따라가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공급은 쳐다도 보지 마요. 어차피 양은 같은 방향이니까 놔둬버리고 수요 증가 요 네 글자 가지고 결판을 지어버리면 돼요. 증가, 양은 증가, 가격은 뭐? 상승. 오른쪽 B가요, B. 공급 증가가 더 까맣게 해놨죠? 그럼 뭐가 더 크게 변했어요? 공급 증가, 수요 쳐다도 보지 말아요. 어차피 양은 같은 방향이니까 공급 가지고 결판 내버리면 돼요. 됐죠? 양은 증가, 가격은 반대로 뭐? 하락. C 들어가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보니까 양은 둘 다 증가니까 뭐가 반대로 움직일까요?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겠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를 봐요. 하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나머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서. 그걸 잊지 말란 말이야. 에? 자, 그 소리 내지 말라고요. 자, 양 둘 다 증가죠? 맞죠? 근데 가격이 지금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가격이 방향은 크기 변하는 게 결과를 좌우해. 크기 변한 것이. 그러면 자, 하나는 같은 방향으로 하나 반대로 움직이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크기가 안 좋으면 뭐예요? 알 수 없다요. 셋 중에 뭔지 모르니까. 상승, 하락, 불변 셋 중에 뭔지 모르니까. 강의 놓쳐버렸잖아. 자, 집중합니다. 자, 크기가 없다 그러면 어때요? 양은 반드시 증가하고 가격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죠? 알 수 없다요. 알 수 없다. 오케이?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갈게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볼게요. 수요 증가, 양은 뭐예요? 증가. 가격은? 상승이잖아. 수요 오른쪽에 감 하나 살펴. 위로 돼 있잖아요. 상승. 자, 공급 감소는요. 감소 오른쪽에 하나 살펴. 양은? 감소. 가격은? 공급 오른쪽에 감 하나 살펴. 상승. 그럼 가격은 둘 다 상승이죠? 가격은 상승인데 양은 반대로 움직이죠? 밑에 A, B, C, D 봐요. P가 다 까맣네. 가격이 다 상승이라고. 그럼 어차피 가격은 같은 말 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양 결정이 문제인데 그때는 크기가 주어지면 큰 것에 무조건 따라가면 돼요. 자, A 갈게요. 수요 증가 더 크죠? 어차피 가격이 같은 방인데 양은 수요가 결과를 좌우하겠죠. 그러니까 수요 증가만 생각하면 돼요.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뭐예요? 상승. B 들어갑니다. 공급 감소가 더 크죠? 그럼 봐요. 양 감소하고 가격은 반대로 뭐? 상승 이렇게 하는 거죠. 자, C 들어가 봐요. 수요 증가 감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자, 증가 감소 이렇게 나왔죠? 양이 반대로 움직이죠?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할 거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양은 불변으로 하고요. 가격은 둘 중에 하나만 따라가면 돼. 가격 상승하고 양은 불변이겠죠. 만약 크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증가 감소가 서로 뭐예요? 어떻게 더 큰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라 해? 알 수 없다. 이 말. 알 수 없다. 자, 그래서 지문이 등장하면 항상 잊지 말아요.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 둘 중에 하나는 같은 방향, 나머지는 반대 방향이에요. 알았어요? 봐봐요. 증가 나왔다 그러면 가격이 반대 방향이에요. 오케이? 근데 증가 감소 나왔어요? 또는 감소 증가? 그럼 뭐예요? 가격이 같은 방향이야. 양은 반대 방향이고. 아, 둘 중에 하나가 같은 방향, 나머지 하나는 반대 방향이라 했잖아, 아까. 3번. 그래, 누가야?
빨리 깨우치나 보자. 자, 수요 감소 들어갑니다. 감소의 우측에 무슨 화살표? 하얀 화살표. 양이 감소하죠. 수요 오른쪽에 하얀 화살표. 가격은 뭐예요? 하락하죠. 공급 증가? 양은? 증가 오른쪽에 까만 화살표 좀 봐라. 아, 참나. 공급 오른쪽에 하얀 화살표 가격을 나타내기로 했잖아. 가격 하락. 그럼 둘 다 수요 하얀 화살표, 공급 하얀 화살표, 가격이 하락해요. 근데 양은 한쪽이 감소, 한쪽이 증가죠? 그러니까 양이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같은 말로 갔네. 어떻게 갔어요? 하락으로. 모두 P가 하얀 화살표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양은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데, 자, A 들어가 볼게요. 자, 수요 감소가 더 크죠? 그럼 뭐예요? 양은 감소. 가격도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B 들어가 봐요. 공급 증가가 더 크죠? 공급 증가만 생각하면 돼.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뭐? 하락. 자,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같아요. 자, 봐요. 지금 요거 이제 서로 변화 같다 그랬죠? 딱 봐봐요. 하나는 감소고 하나는 증가죠? 예? 그럼 양이 반대로 움직이고 가격은 같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양은 뭐예요? 반대로 움직이는데 크기가 안 나와 있잖아. 아니, 크기가 같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상쇄되겠죠? 예? 하나 증가하고 하나 감소인데 크기가 같다며. 감소고 증가인데. 그럼 뭐예요? 불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크기가 없다? 그럼 무엇을 알 수가 없다? 양을 알 수가 없다고. 가격이 반드시 하락하니까. 그거 봐봐요. Q 밑에 모른 글자. 글자체 다 바꾸지 자그마한데 2달 넘게 걸려요, 이거. 여러분 시험 끝나고, 저번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1월 개강하기 전까지 이거 맞추기 위해서 제가 주말 쉬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이거. 응? 집에서 쫓겨날 뻔 했습니다. 당신이 가정생활 하는 거 맞냐고. 응?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연습을 좀 하시라고요. 4번 들어갈게요. 수요 감소 볼게요. 감소, 양은 감소하죠? 가격은 같은 방향? 하락. 공급 감소, 양은 감소하죠? 가격은 반대로 상승.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네요. 양은 다 감소죠? 그래서 A, B, C, D 보니까 모두 Q가 하얀 화살표잖아.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A 볼게요. A는 수요 감소가 더 큰가요? 그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수요 감소만 생각하면 돼요. 양 감소, 가격은 하락. B, 공급 감소가 더 큰가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공급 감소만 생각하면 돼요.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반대로 상승. C,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둘이 같다 그랬죠? 둘 다 감소니까 양은 어때요? 감소겠죠. 같은 방향이잖아, 그게. 그럼 뭐가 반대 방향이야? 가격이. 근데 서로 같다며. 상쇄돼서 불변. 근데 크기가 없다? 양은 반드시 감소하겠지만 가격은 셋 중에 뭔지 모르지. 알 수 없다. 자, 이것을 화살표로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걸 말로 하면 도저히 못해요. 연습합니다. 아셨죠? 자, 50페이지 표입니다. 강의 노트 50페이지 표입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는 볼펜 똑딱거리거나 뭐 휴대폰 막 배를 울리거나 그런 거 자제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강의할 때 집중을 못해요. 그러면 논리 정연하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에게 피해요. 알았죠? 제가 좀 약간 민감해요. 센시티브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예전엔 더 했어요, 더. 진짜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마음을 놨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아직도 성격 봐봐. 이거 봐봐. 보통 아니야. 내가 생각해도 아직 약간 그래. 자, 그렇다 생각하고. 자, 경제론 들어갈게. 경제론 1번 들어갈게. 1번 수요량, 공급량 변화 요인은 해당 상품 가격. 그 다음 수요 공급 변화 요인은 이외의 다른 요인. 2번. 자, 지금 50페이지 하고 있어요. 대체제 시작. 양을 대신 대가 같다. 부한제. 양을 함께 보가 다르다. 자, 3번 봅니다. 수요 증가. 증가란 글자. 양은 뭐? 증가. 지금 강의 노트 50페이지 본다니까. 지금 두 사람이 못 찾았어. 여기서 보니까. 자, 항상 끝날 때 이걸로 복습했잖아요. 저번 주도 그랬죠? 네, 그러니까. 자, 이걸 복습하고 가는 겁니다. 자, 수요 증가 봐요. 봐봐요. 증가, 양, 여기 봐요. 양은 증가하죠? 가격 같은 방에 상승이라니까? 수요 감소, 양은 감소하죠? 가격 같은 방에 하락. 공급 증가는 어때? 요거 아니야? 여기야. 자, 양 증가, 가격 하락. 공급 감소는 어떻게 해요? 양 감소, 가격 상승. 그걸 외워야 해요. 외워야 되겠죠? 안 그러면 요 한 문제 놓칩니다. 반드시 나와요. 마지막 했던 거. 그래서 4번 요거죠. 수요 공급이 동시 변할 때 항상 잊지 마세요.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 중 하나는 뭐? 같은 방향, 나머지는 반대 방향.
반대방의 경우 균형과 균형 수급량 중 크기가 다르면 뭐라고? 크기 변환과 결과 같고 크기 같으면 뭐라고요? 불변. 크기 없으면 알 수 없다.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주 또 뵙도록 합니다. 다음 주. 자, 수고하셨습니다.